자, 그동안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줬는데, 이제 제가 보통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영어를 왜 해야 하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 다들 지금 뭐 열심히 단어도 외우고 뭐 수능 특강도 풀고 기출 문제도 풀고 뭐 아니면은 뭐 학원도 다니고 할 텐데, 자, 그럼 우리는 영어 공부를 도대체 왜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수능 영어를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우린 수능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지. 뭐 토익, 토플, 탭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선택의 문제라고. 하지만 수능은, 물론 수능도 선택이지만 이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거의 필수와 강제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 수능을 어떻게 접근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는, 나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문법 개념 정리. 근데 이때는 4 등급 이하 학생 이랬지. 4 등급 이하 학생은 문법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해. 만약에 중학생이다.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학교 내신 점수가 90점 이하. 왜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법은 규칙이거든.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 줄 알아야지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거 당연히 어휘적인 접근도 당연히 되겠지만, 어휘만 안다 해서 문장 구조를 볼 줄 모르면 해석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해석이 안 된다는 건 무조건 둘 중 하나야. 둘 다일 수도 있고, 뭐냐? 문장 구조가 안 보이는 거야.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를 구분을 못 해. 특히 이 4 등급 아래인 학생들은 예를 들면 분사랑 동사, 꾸며주는 관계사절의 동사, 본동사, 메인이 되는 동사 이런 걸 구분을 못 해. 그러니까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치? 공감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알기 위해서 문법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문법이라고 다 해야 되냐? 아니야.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거. 물론 나도 이제 문법 개념 수업을 할 때는 1 형식부터 5 형식, 뭐 주어 동사 주격보어, 뭐 주어 동사 목적 이런 것들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주어 동사만 찾아도 해석이 되거든. 근데 1 형식부터 5 형식을 설명하는 이유는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단어만 대입을 하면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문장 형식, 요것도 도움이 돼. 그리고 시제. 예를 들면 현재 완료 시제가 뭔지, 과거 완료가 뭔지, 과거 시제가 뭔지, 미래 시제가 뭔지 아주 기본적인 거야. 그리고 수동태. 수동태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쪼끔 생소하긴 해. 보통 이제 진짜 노베이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는 보통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아, 나 강아지 씻기고 있어." 이렇게 대화를 한단 말이야. 하지만 이걸 수동으로 표현하자면 "강아지가 나에 의해 씻겨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안 써. 물론 한글에도 사동과 피동이 있지만, 피동이란 개념이 있지만 영어에서 나타내는 수동이란 개념이랑 약간 다르기도 하고, 일단 피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많이 안 쓴단 말이지.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분사구문. 뭐 그냥 분사라 해도 되고. 그 분사라는 게 무엇인지, 결국에는 분사는 쉽게 말하면 형용사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는지 그런 것들 알아야 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관계대명사, 뭐 아니면 관계부사. 이 관계대명사를 이해 못하면 사실 해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왜냐면 관계대명사란 말은 우리말에는 없거든. 우리나라 말은 아무리 수식어가 길어도 이 꾸밈을 받는 대상 앞에서 꾸며줘. 하지만 영어는 쉽게 말하면 두 덩어리 이상, 띄어쓰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후치 수식이라 해서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야. 이런 문법 정리가 돼야 돼. 그리고 조동사. 이 조동사가 뭔지. 조동사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더해 주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동사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투부정사. 가정법도 하나 추가해 볼까? 요 정도가 나는 기본적인 문법이라 생각해. 절대 문법을 위한 문법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중학생 때는 이제 내신 공부를 하다 보니 문법을 위한 문법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수능에서는 얘들아, 문법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와. 그 한 문제 틀려도 1 등급이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
어떤 목적을 해야 되냐? 그 어법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맞춰야겠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를 관점으로 문법 공부를 해야 해. 이해됐니? 그래서 예를 들면 중학생이다. 중학생인 학생들은 그냥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 사실 이 문법들이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다 공감을 하겠지만 중딩 때, 중학생 때 내신의 다른 문법, 그 3년치 문법이 거의 전부야. 고등학생 때도 크게 변하지 않아. 물론 가끔씩 내신에서 뭐 without 가정법이나 뭐 현수분사나 뭐 그런 좀 뭐 슈드 생략 이런 것들이 좀 내신에서 추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면 되고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년 내내 배우는 기본 문법을 반드시 중딩 때 마스터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딩들 특히 이제 고3 학생들은 이제 수능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문법을 내가 정리하냐? 그렇지. 그럴 때는 지금 나온 이 기본 문법들의 개념을 잘 익히면 돼. 그럼 개념 어디서 익히냐? 필요하면은 내가 지금 나도 바빠서 틈틈이 영상을 올리지만 이런 기본 문법 정리를 올리려고 해. 그러면서 같이 병행하면 좋은 게 이제 나도 거의 학원 일 10년 정도 하다 보니 진짜 별의별 학생들이 많아.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8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었어, 맨 처음에. 근데 그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와서 입시를 시작한 거야.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 오렌지라는 단어를 모두가 알고 있는 오렌지 있잖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친구가 별명이 생겼는데 우랑지라고 발음을 하더라고. 물론 발음을 모를 수도 있지만 파닉스가 뭐 사실 수능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완전 노베이스였어. 그런 친구들을 이제 여럿 겪다 보니 이제 나만의 커리큘럼이 생겼는데 그때 하는 게 이런 노베이스 친구는 무조건 문법 개념 정리가 필요해. 근데 장황하게 막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어. 문법 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랑진 지워주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법을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교재는 뭘 추천하냐? 일단은 3,800제 중2 거나 중3 거. 본인이 중3 것도 어렵다 싶으면 중2 거. 3,800제 교재가 그래도 문법 개념을 계속 시험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적용해보기가 굉장히 좋거든. 반드시 개념을 했으면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야. 국어, 수학, 영어 다 사탐, 과탐 다 마찬가지고 개념 정리했으면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3,800제 중2 거나 중3 거 아니면은 이제 기본 개념 설명들은 그 빠른 독해, 바른 독해 그 교재도 괜찮고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 개념서들 많단 말이야. 웬만한 거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한 3등급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제 나는 고3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고1, 2, 3등급은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해야 될 게 많아. 내가 만약에 고1이라면 2학년 기출 괜찮아. 근데 3학년이다. 평가원 6월, 9월 이 문제를 가지고 유형별 문제풀이를 하는 거야. 유형별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냐? 내가 올린 첫 번째 영상에 18번부터 이제 24번까지 푸는 방법을 올려놨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유형별로 사실 방법론적인 게 존재를 해. 물론 이것도 사실 본질적인 건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간에 편지 글이니까 서론 제외하고 본론부터 들어가고 그게 이제 중간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원한다라는 의미의 동사들 아니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 그런 것들 찾아서 답을 찾는 거. 이제 유형별로 문제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히는 거야. 이게 이제 2단계거든. 이 정도 하면은 웬만하면 진짜 웬만하면 3등급에서 4등급은 나와. 이제 자기가 이제 7등급, 8등급 완전 노베다. 그러면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꼭 해봐. 정말로. 여태까지 내가 학원 일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 접하면서 한 번도 이 방법이 실패했던 적은 없어. 물론 사람마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3단계 가장 중요한 건데 생각하며 글 읽는 법이야. 생각하면 글 읽는 거 와닿지가 않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까마귀는 부화하자마자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준다. 그 다음 문장에서 닭은 부화하자마자 이제 병아리겠지. 스스로 먹이를 쪼아 먹는다. 까마귀보다 닭이 지능이 더 높다. 자, 이게 이제 영어로 나왔을 거야. 근데 우리는 해석을 했어.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를 찾아내야 될까? 이 글의 주제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럼 이제 보통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멈춰놓고 생각해 볼래? 보통 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까마귀가 지능이 더 떨어진다. 아니면 닭이 더 똑똑하다. 이걸 얘기해. 이건 얘들 피상적인 거야. 피상적인. 그러면 본질은 무엇이냐? 유아기 때 독립심이 지능에 끼치는 영향력. 이게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이제 닭이 더 똑똑하다 이거는
고1, 고2 수준이야. 사실 고2 한 9월, 11월 모의고사만 봐도 그렇게 안 나와. 근데 고1 때는 그냥 이런 피상적인 그냥 글 해석만 할 줄 알고 어휘만 알아도 답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고2 때도 조금 그게 먹히다가 이제 3학년 때 되면 그게 다 무너져. 아마 고3 수험생 학생들은 많이 공감을 할 텐데 자기가 그래도 1, 2학년 때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항상 1등급을 유지했다. 그래서 3학년 되고 첫 3월 모의고사 봤는데 안 나오는 거. 심지어 3까지 떨어지는 친구도 있어. 그게 왜 그러냐? 생각하며 글 읽는 법을 몰라서 그래.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평가원은 이거를 유도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글이 주제 찾는 문제로 나왔다면 만약에 이 유아기 때 독립심이 뭐 독립성이 진에 끼치는 영향력 이게 정답이라면 분명히 나머지 오답 보기에는 닭이 더 똑똑하다라는 보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낚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 내가 4등급 이하다 혹은 중학생이다. 그럼 반드시 문법 개념을 정리. 근데 뭐 장황하게 다 할 필요는 없고 여기 표시된 것들, 여기 표현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면 돼.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건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근데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나는 솔직히 1학년 문제는 비추해. 왜냐면은 글이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도 많고 글이 조금 감히 말하자면 3학년, 2학년 문제보다는 좀 조잡해. 그래서 최소 2학년 거 기출로 교육청 기출 369, 11월 그 기출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아. 그냥 내가 3학년이다. 아 그래 나는 한 3등급 이상은 된다. 그러면 반드시 평가원 6월, 9월 수능 기출을 풀어야 해. 최소 10번은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해. 알겠지? 수능 특강도 사실 비추야. 왜냐면은 좋은 글도 물론 있지만 이게 좀 약간 그런 글들이 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 위주로 가장 우선순위로 풀고 그다음에 한번 생각하며 글 읽는 법.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거는 내가 이 전에 올려둔 그 영상들을 보면 그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지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가 이해가 될 거야. 나는 이게 제일 본질적인 거라 생각해. 왜냐면 논리적인 글쓰기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연성과 논리 그리고 언어라는 게 무엇이는지 언어적 관점으로 글에 접근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봐.